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핵잠수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실은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핵잠수함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어제가 12월 4일이었는데요. 제가 전에 11월에 있었던 KDDX 사업분과위에서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밀어붙였다가 사업분과위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업 방식이 결정되지 못했고 그래서 사업분과위를 12월에 다시 열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가 바로 KDDX에 대한 사업분과위가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럼 어제 사업분과위가 열렸느냐라고 했을 때 사업분과위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분명 어제 열린 사업분과위에서 KDDX의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되었다면 아마 주요 지상파에서도 기사가 나왔을 것이며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파에서 KDDX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뜻은 결론은 어제 분명 사업분과위가 열리긴 열렸는데 사업 방식은 결정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사업분과위가 열리고 사업분과위 결과 KDDX는 이번 달인 12월 18일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방추위에 상정을 하기로 했을까요? 정확히는 3가지 방식을 전부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이 사업은 방사청에서는 기본 설계를 한 현대와 수의계약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공평하게 경쟁 입찰을 하자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상생안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번번이 사업이 사업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주장을 하자 사업분과위의 민간위원들이 반대를 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번 11월 달에 있었던 사업분과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분과위에서는 방추위에 3가지 방식을 전부 상정해서 방추위에서 최종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DDX의 사업 방식은 이번 달인 18일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바로 방추위의 구성 인원입니다. 방추위의 구성은 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이고 부위원장이 방사청장, 그리고 구성은 국방부 차관과 합참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가 핵심이고 특히 지금의 국방부 장관은 기존부터 KDDX 사업을 상생안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기로는 상생안으로 가게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의계약도 방추위에 올라는 같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쟁 입찰은 현대와 한화 두 회사 다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경쟁이 첨예했던 사업에서 경쟁 입찰에 탈락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오너들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조차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경쟁 입찰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 입찰로 간다고 해도 어떤 회사가 사업자가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벌점이 1년 연장된 상태이고 한화도 올해 손원 1급 잠수함 개량 사업 등에서 탈락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점수 차이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대가 벌점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해도 한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어느 회사가 선정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며 만일 경쟁 입찰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오너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경쟁 입찰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상생안인데요. 결론은 상생안으로 가게 되면 현대와 한화 두 회사가 공동으로 KDDX를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번함과 2번함을 거의 동시에 발주를 해서 현대와 한화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함선들은 방사청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현대와 한화가 공동 수주를 해서 두 회사가 나누어서 건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현대와 한화가 공동 설계를 했을 때 두 회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설계를 할 것인가이고요. 우선은 알려지기로는 두 회사가 공동 설계를 한다고 해도 역시 기본 설계를 했던 현대가 중심이 되고 한화는 현대의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번함과 2번함의 공동 건조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함선을 만들 때는 초도함을 건조하고 초도함을 통해서 그 함선의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2번함을 건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일 KDDX의 설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초도함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동시 건조는 두 척의 함선이 전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동 건조를 하게 되면 분명 장점도 있는데요. KDDX 사업은 사업 방식 때문에 2년간 지연되었고 공동 건조는 지연된 2년의 기간을 아주 빠른 건조로 만회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KDDX 사업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그리고 상생안까지 전부 방추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방추위는 12월 18일에 열리고, 현재로서는 상생안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 드디어 KDDX 사업이 방추위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이고, 방추위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KDDX 사업은 2년이나 지연되었는데,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관해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우리가 오르카 사업에서 탈락을 한 이유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유럽의 무기 구매 정책 지원 자금인 SAFE 때문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 자금은 이유가 중심이 되어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폴란드가 잠수함 사업에 바로 이 SAFE 자금을 사용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3가 탈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캐나다가 이 SAFE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가 SAFE에 참여한다고 해서 잠수함 사업에 이 자금을 사용할 거라고 장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잠수함 도입 사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 SAFE 자금을 사용할 거라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우리가 아닌 독일이 선정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독일은 캐나다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전투관리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독일 해군은 로키드 마틴 캐나다의 CMS-330이라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서 구매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조기 경보기 4대를 만들기 위해서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 4대를 구매한다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 너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SAFE 자금의 65%를 유럽산 장비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비유럽 국가는 예외라는 항목이 있고, 이건 캐나다가 EU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무조건 유럽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SAFE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캐나다 사업도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네요. 결론은 이런 문제는 방산업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이고, 솔직히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EU의 SAFE 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자금을 캐나다에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캐나다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산 차륜형 장갑차를 두고도 캐나다의 차륜형 장갑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써서라도 SAFE 자금보다 더 저금리로 캐나다에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걸까요? 그런 건 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에서 자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용 K9 자주포 출고식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K9 자주포는 군사용 무기이고, 그래서 아무리 그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업체라고 해도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체들은 연구 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하다 개발을 중단한 장비를 빼고는 연구 개발이 끝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업체들도 필요하다면 연구 개발과 마케팅용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한화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및 마케팅용 자주포를 출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종 국제 전시회에서 실물 장비를 전시하기 위해서나, 그리고 연구 개발을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비를 빌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앞으로 K9A1뿐만 아니라 레드백 장갑차와 그리고 K9A2 자주포도 자체적으로 보유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핵잠수함 이야기로 넘어와서 12월 3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2025 한미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를 했고, 특히 이번 포럼에는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참여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관련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조나단 프리츠는 이번 포럼에 참여를 해서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조할 것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영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영내라는 건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는 결론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무부 차관보의 이야기는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협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도와주겠다는 건 우리에게 핵잠수함의 건조를 도와주는 대신에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4일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부승창 의원이 주최하는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 방안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고농축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대형 핵잠수함이고 우리가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저농축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형 핵잠수함이며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에도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와 별도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들은 미국과 오커스에 우리가 협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협조할 수 있게 된다고 했고요. 그럼 우리가 미국과 오커스에 어떻게 협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의 블록을 제작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기술로 별도로 건조를 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에도 협조를 해서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블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호주와 미국, 영국은 오커스라는 협정을 체결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에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퇴역하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30년대 초까지 호주에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세계국이 공동 설계한 핵추진 잠수함을 2040년대에 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초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에서 운용할 잠수함도 부족한데 버지니아급 3척을 호주에 넘길 수도 없다고 했고 그리고 미 해군이 필요한 잠수함 건조도 버겁기 때문에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트럼프가 오커스를 파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커스를 존속시키기로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호주에 어떤 식으로 핵잠수함을 공급할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이 호주가 건조하는 핵잠수함에 필요한 구성품을 납품할 여력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을 때 호주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에도 협조를 하게 되면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잠수함의 구성품도 미국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척 당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했을 때는 또 호주는 반가워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미국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핵잠수함의 구성품을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는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핵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인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한 건데요. 결론은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도 그러하고 그리고 미국 내의 핵잠수함 건조도 그러하고 미국 내에 있는 잠수함 건조 회사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54년까지 66척의 핵잠수함을 신규로 건조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신규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컬럼비아급 잠수함의 건조를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목표는 2028년까지 건조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은 18개월인가가 지연되어서 2031년까지 건조한다고 하고 있고 이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한 척에서 2척의 핵잠수함만을 건조하고 있고 그래서는 현재 보유한 핵잠수함의 수량도 유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앞으로는 미국이 보유하는 핵잠수함의 수량은 감소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대 초반에 호주에게 3척의 버지니아급을 이양하고
그리고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기조 발표를 한 최영선 전 국가안보실 방산 담당관은 필리조선소를 활용한 병행 건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필리조선소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자로 시스템과 전투체계는 미국의 기존 핵잠수함을 건조하던 조선소에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최종 조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핵잠수함의 일부 구성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핵심 구성품은 미국 업체에서 만들어서 필리조선소에서 조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함선은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어도 항공모함과 잠수함만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투함은 물론 핵잠수함도 미국 내의 잠수함 건조시설만으로는 미 해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협조가 필수라고 이번 포럼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전투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예 완성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포럼에서도 최소한 핵잠수함의 완성은 미국 내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칙은 아직도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국이 지금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4년까지 66척의 핵잠수함이 필요하고 분명한 건 미국에는 66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최소한 지금은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우리에게 건조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전투함 건조도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미국이 원했던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조선소를 차리고 미국에서 미국이 필요한 전투함을 건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전투함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도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방식이 어떤 식이 될지가 관건이고 이번 세미나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자신들의 핵잠수함을 건조해달라고 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